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본인의 차를 몰다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 난 경험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차량이 손상되기 때문에 속상한 데다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사고 이력차로 낙인이 찍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사고를 당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보험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법원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 수리비만 보상받으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가 중고차가 됐고 수리가 나면 자동차 성능 기록부에 사고차라고 등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시세 하락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보상이 안 되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포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에서는 앞에 가던 차량이 뒷 차량에 부딪혔는데요. 뒷차가 졸음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트렁크 부분, 그리고 범퍼 부분, 그다음에 트렁크 하단 부분이 손괴된 거예요.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수리 비용이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400만 원은 다 받았는데 문제는 중고차 시세 하락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 하락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사한테 청구를 합니다. 시세 하락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 내가 감정을 맡겨봤더니 300만 원이라고 한다. 달라라고 했는데 보험사는 줄 수 없다. 이게 지금 수리 비용이 차값의 20%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따라서 줄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 300만 원을 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항소를 했던 겁니다. 보험사도 하고 또 원고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 파기환송을 한 건데 자 1심에서 2심에서는 다른 판결들이 나왔단 말이죠. 약간 이게 원고한테는 불리한 판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고가 소송을 했습니다. 시세 하락분이 있습니다. 이걸 감정을 했더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물어주세요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중고차 하락 시세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심에서 네, 1심에서 수리를 해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서 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차량은 원상복구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고가 집중적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자동차 성능 기록부에 사고 차량으로 이력이 등록이 되면 시세 하락분이 3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냐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맞다. 수리한다고 해서 이게 원상 회복이 100% 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 차량은 3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소심도 보험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해자가 이제 보험 약관을 들었지 않습니까? 보험 계약할 때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에는 수리 비용이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상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자동차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0%도 초과하려면 수리비가 6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수리비가 400만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수리를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항소심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법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2심에서는 20%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대법에서는 왜 다른 판단을 내린 거죠? 대법원에서는 그런 겁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 맞고 그 표준 약관에 20% 수리 비용이 20% 초과할 경우에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자는 그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 보험 약관을 기속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는 이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 원고랑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지킬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상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랑 어떻게 서로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령을 좀 바꿨죠? 어떤 내용이 좀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액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소송을 할 실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에서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만 보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까지도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이 넓혀졌고요. 파손 정도도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걸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상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출고 후 1년 미만 차량이 과거에는 15%였는데 지금은 20%로 보상 범위가 좀 더 넓어졌고요. 금액이. 그다음에 출고 후 1년에서 2년 사이의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10%였는데 15%로 보상금이 넓혀졌고요. 또 그리고 출고 후 2년부터 5년 사이의 차량의 경우에도 10%의 보상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럼 보상 범위가 좀 넓어졌다. 좀 정리를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보상 범위는 말 그대로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재판을 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감정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시세 하락분 말고도 좀 바뀐 것들이 있죠, 이번 개정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내 차가 주차를 해놨는데 뒤에 범퍼를 긁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경미해요. 굳이 범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범퍼를 교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범퍼를 더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판금 도색, 가벼운 판금 도색만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범퍼를 교체해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범퍼를 교체하지 말고 복원 수리가 가능할 때는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실제 범퍼 수리 비율이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금액적으로 보면 400억. 그리고 우리 보험 계약자들로 보면 0.4%의 보험료율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사실 이게 보상을 받는다고 그래도 20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작정하고 하신 거거든요. 대단하신 이분께서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신 겁니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대로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또 개인이 직접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실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법정 용어도 뭐 생소할 테고 그렇습니다. 그 절차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것도 뒤져봐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송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소장 쓰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정말 억울하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혼자서 이제 변호사 없이 하는 전문가 겁니다. 없이 법조인 없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요.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소송이잖아요. 근데 시세 하락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째, 중고차가 5년 이상이 되면 실제 시세 하락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이 워낙 싸져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과실이 30%를 넘어가면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실이 30%가 넘어가면 받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수리 비용이 200만 원 이하면 또 거의 원상회복에 거의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보상 시세 하락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좀 충족하셔야 되고요. 손해가 발생할 때는 3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변할까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일단은 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에서 너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설 감정을 통해서 시세 하락분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보험사에다 이 감정서를 제출하면 아마도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좀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보험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보험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굉장히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수리비만 받다가 이제는 시세 하락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내 차 수리만 받고 렌트카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청구한 사람만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렌트카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요. 또 렌트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교통비를 또 지급해 주더라고요. 많이 바뀌었고요. 또 폐차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지원,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도 지원을 해주고요. 또 휴업 손해액이나 위자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청구한 사람은 받고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 시세 하락분과 관련된 이제 보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고가 당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